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우리는 빠르게 핵심에 맞게 읽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소설 다 읽게 되는 거지. 줄거리랑 보기를 보면서 다 읽은 거야. 어떤 소설도 정리 암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오늘은 우리가 문학 중에서 현대 소설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빠르게 읽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현대 소설은 내용상은 재밌는데 이 소설을 재미로 우리가 접근하면 국어 점수는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수윤이 친구는 그동안 또 역시 소설을 또 소설에서 좋아하는 작품 혹시 있거나 또는 공부할 때 이런 게 좋았다. 근데 점수학은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보면. 저 일단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소설들은 이게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돼서 진짜 재미로 읽기보다는 이거 빠르게 읽어야지. 내용 이해도 잘 안 된 상태로 계속 쭉쭉쭉 읽고 그대로 문제를 푸니까 이게 문제도 맞추지 못하고, 저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소설이라는 것도 역시 수능날 내가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기보다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지, 여러분이 이 작품을 전체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아.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지면서 내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나는 분명히 이 소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문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서는 뭐 시간과 공간의 관계, 뭐 인물들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묻고 있지 내용 자체를 묻고 있지는 않거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소설하면 줄거리를 줄줄줄 암기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은 시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런 소설을 줄줄줄 암기하는 잘못된 공부를 버리고 똑같이 우리가 앞에 현대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공부를 해볼 건데, 이 동일하다는 게 무슨 의미지? 보기와 선지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정답이야.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데, 역시 현대소설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보기 그리고 선택지. 그런데 여기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소설은 좀 더 쉬운 게 기준이 될 만한 게 하나가 더 있어. 혹시 아는 게 있을까? 등장인물? 힌트가 되는 게 소설 중에 일부분이 줄거리가 주어진다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봤어, 혹시? 네, 앞부분. 그렇지. 앞부분에 줄거리가 주어지거나 중간 줄거리가 이미 주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것이 주어진다는 조건은, 야, 너 줄거리 아느냐를 묻지 않을게. 줄거리 정도는 여기 알려줄게. 그럼 이 줄거리랑 보기랑 선택지,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핵심을 잘 잡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현대소설의 키는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나오잖아. 그럼 인물들이 무조건 갈등해야 되거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또 궁금할까 그러면? 갈등을 한다. 갈등이 해결이 되는지? 오케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왜 일어나지? 라는 그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줄거리랑 보기랑 선택지를 보면 개똥이하고 소똥이가 싸우네? 근데 얘네가 왜 싸우는구나 라는 것만 찾으면 이 소설은 그 기준만 가지고 지문을 읽어도 되고, 더 심하게는 우리가 이제 보기랑 선택지 줄거리만 보고도 그냥 정답이 나올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체인호 강의를 많이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체인호가 야, 너 보기랑 선택지만 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모든 문학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 지문을 그 범위 안에 정확히 읽을 수 있으니까 보기랑 선택지 줄거리에서 먼저 인물의 관계, 기준을 잡고 지문으로 가자지. 그런데 줄거리랑 보기랑 선택지를 봤더니 논리 관계상, 인물의 관계상 윗글을 안 가도 답을 찾을 경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지문으로 가서 우리는 정답을 확인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지문으로 가기 전에 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보기나 줄거리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는 빠르게 핵심에 맞게 읽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문학에서도 말한 것처럼
소설 문학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똑같이 처음 보는 학생이든 또는 익히 알고 있는 학생이든 똑같은 기준에서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꼭 줘야 되거든. 그게 없으면 시험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학이 쉽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EBS나 작품 줄거리 암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암기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 푸는 데까지는 직접적 연결이 안 된다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소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소설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소설에서 우리가 팁을 하나 준다면, 시각문학도 천현실이 뭐라고 그랬지? 화자가 천현실이? 부정적. 오케이, 부정적 현실인 거죠. 오케이, 딩동댕.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시에서 부정적 현실이 뭐가 있을까? 독재 정권. 독재 정권이 있고, 또 일제. 일제가 있고, 이별. 그리고 논리상 이제 일제가 나오고 독재가 나왔으면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범주가 일제, 독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분단이 있겠지. 네. 그리고 이별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다 얘기는 안 해줬지만 산업화 도시화라는 게 있거든. 네. 그리고 현대에서 하나 더 예술에 관한 영역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6개 영역 안에서 시험이 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는 이제 전쟁에 관련된 게 나온 거지. 그거와 똑같은 형태로 이 6개 안에 범위에서 움직이거든. 네. 자, 현대소설도 똑같단 말이야. 현대소설도 일제, 그 다음에 일제가 끝나고 나면 전쟁, 그 다음에 독재정권,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예술가들의 대립. 이렇게 현대소설도 크게는 5개 영역으로 나눠지거든. 이 주어지는 소설의 범주가. 그래서 그거를 잘 알면 되는데, 이제 요건 한번 어디 영역에 속할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설이니까 보기를 보기 전에 일단은 줄거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줄거리를 가지고 보기를 보면 우리는 뭘 중요시한다? 이제 인물의 관계를 만드는 거야. 인물의 관계. 오케이. 자, 그럼 이 지문에서 줄거리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 봤더니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네. 우리는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이제 인물의 관계도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6.25 직후 나는 서울로 전화를 오게 되는데, 그럼 일단은 나라는 인물이 나왔어. 이건 아직 몰라도 되지만 나가 나오면 다 알다시피 1인 친하는 정도는 알 거야. 나는 서울로 전화가 오게 되고, 근데 6.25 직후라고 시대가 나왔어. 다시 우리 소설에서는 배경 시대 현실이 뭐다? 마이너스거든. 시대 현실이 마이너스다. 근데 전쟁 직후란 말이야. 그럼 전쟁은 아니네. 직후 전화 오게 되는데 새 학급의 담임 선생님인 메뚜기는, 선생님 이름이 별명이 메뚜기인가 봐. 부호부에만 정신에 팔려 있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선생이네.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부호부로. 정확히 모르지만 선생님도 어릴 때 이 메뚜기, 논에 있는 메뚜기 잡아서 그거를 말려서 팔면 그게 한약재로 쓰였거든. 그래서 아마 그거 같아. 선생님 나이가 좀 있어서 같은 시대 다닌 선생님 것 같아. 그러던 중 미군 하우스보이 영래가, 이제 하우스보이라는 건 몰라도 돼. 군부대 가서 이제 일해주는 아이란 말이지. 하우스보이 영래가 전학을 와 아이들의 환심을 산다. 그럼 인물의 관계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려보는 거야.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래가 나오고, 친구인. 그 사이에 어쨌든 누구도 있고, 담임 선생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소설 나왔을 때 인물의 관계를 만들 때 아주 쉽게 플러스 인물, 마이너스 인물만 잡아도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근데 자, 우리 현대시에서 보통 화자는 무슨 맨? 군맨이지. 그럼 소설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소설에서의 나는 무슨 맨? 군맨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100%는 아니야. 우리가 간혹 나인데 주인공인데 군맨이 아닌 경우가 있어. 언제 있을 것 같아? 혹시 소설 쭉 봤을 때? 주인공이 뭔가 반성이나 성찰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반성이나 성찰하지 않을 때 아주 좋아. 그럴 때는 원래는 군맨인데 성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기회주의자들, 친일파가 주인공이야.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올 때 빼고는 대부분 나나 주인공은 플러스 인물인 거야. 그럼 보통 이제 상대방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이 사이에 갈등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야. 소설은 갈등 문학이라고 하거든. 그럼 누구랑 갈등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직 시대 현실을 못 잡았어. 전쟁 이후라는 건
알았지? 이게 산업화인지 독재인지 뭐 알 수가 없어 아직은.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쭉 가봤더니 중간 줄거리도 있네요. 중간 줄거리. 그럼 이것도 꼭 놓치면 안 돼. 중간 줄거리 봅시다. 영내 무리가 폭력으로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 집단 행동을 강요한다. 그럼 됐네. 영내뿐만 아니라 영내 무리는 무슨 인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인물이 되네.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된 거지. 그러면 나 그리고 우리 학급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와 대립되는 게 누구? 영내 그리고 영내 똘마니들 영내 무리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네. 그러면 근데 얘네를 폭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폭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독재 정권이 가까운 거야. 자, 암기는 안 해도 되지만 인물이 나오는데 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독재겠네? 라고 우리가 알아둬도 되는 거야. 그러던 중 여자 교생 선생님이 새로 오게 되고 교생 선생님을 좋아하던 나는 그녀와의 태극기를 쫓아가 대학을 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교생 선생님은 어떤 인물일 확률이 높아? 플러스만. 오케이. 자, 우리가 현대시와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야. 현대시에도 화자가 군맨이라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지향하는 건 플러스고 그가 안 좋아하는 건 마이너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교생 선생님도 플러스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한 편이 되고 이렇게 한 편이 될 거야. 소설은 아주 기본 구조로 플러스의 사람들과 마이너스 사람과의 대립이거든. 갈등이거든. 오케이? 근데 갈등의 원인은 얘네가 폭력으로 아이들의 돈을 빼앗는 거네. 이게 갈등의 원인이네. 됐지?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보기로 와보는 거야. 이제. 자,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걸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거다. 이 작품이 아우를 위하여인가 봐. 이제 핵심을 또 말해주는 거야. 그럼 앞에 두 개 읽은 줄거리랑 인물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를 접목시키는 거야. 보자. 아우를 위하여는 전쟁 직후 시대는 똑같아.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소설이 발표된 1970년대 정치상을 우의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이제 소설에서나 시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뭘까? 정치를 배경으로 하면 무조건 그거는 독재 정권이야.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을 획득한 독재 정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 우리가 찾고 있던 시대 현실이 바로 마이너스가 독재 정권이네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살짝 뭐가 되는 거냐면 시대 현실이 마이너스니까 나와 교생 선생님은 한패, 그 다음에 영내 무리들이 그럼 뭘 상징하는 거야? 독재자? 그렇지. 얘네가 이제 독재자들을 상징하는 거겠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뭐로 이제 상징하는 거고? 독재자한테 당하는 민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생 선생님은 선생이니까 우리 민중을 깨쳐주는 지식인 이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중들이 좀 어리석거든. 본질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주는 언제나 지식인이 등장해서 우리 민중이 자각해가는 아마 이런 구조로 보통 소설이 전개가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줄거리랑 보기를 봤을 때 이렇게 인물의 관계들 내 나름대로 그려보면 벌써 다 끝난 거야. 그럼 이 질문 끝났네? 이 소설의 내용은 영내가 와서 영내 무리들이 나를 비롯한 반아이들의 돈을 뺏고 폭력을 행사하네? 그럴 때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교생 선생님이겠네? 라는 구조로 되겠지. 그럼 이 소설 다 읽은 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집단 논리와 힘으로 반대 세력의 비판을 봉쇄하고 그럼 집단 논리와 힘으로는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독재 정권 애들이, 영내 애들이. 반대 세력은 뭐야 그러면? 나와. 그렇지. 나와 교생 반 아이들 민중들이겠지. 세력의 비판을 그러면 나와 반 아이들은 야 영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는데 그걸 막아버리겠지. 영내들은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당대사의 모습. 겉으로는 독재사회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다? 그 이면에는 권력자들의 횡포가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럼 벌써 줄거리랑 보기를 보면서 다 읽은 거야.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선택지를 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자세히 받은 선택지를 가지고 지문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 작품 속 공간의 교실은 1970년대 민주주의가 억압되던 사회 축소판 맞을까? 네. 맞아요. 그렇지. 교실이라는 공간이지만 아이들, 영내가 나오는 건 영내는 독재를 상징한다고 했으니 나를 비롯한 반 아이들은
민중이라고 했으니 이게 민중의 축소 장소가 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럼 지을 수 있는 거지. 영내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장이 되는 것은 독재 권력의 형성 과정. 그렇지. 영내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심볼이잖아. 네. 그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반장, 우두머리가 되는 거겠지. 독재자가. 독재 권력을 상징하는 거겠지. 오케이? 네. 줄 수 있겠지? 자, 종아와 운수가 각각 기율부장과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다. 그러면 기율부장과 총무에 임명된 게 권력을 독점이라면 영내 애들을 독점하기 위해서 종아와 운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종아와 운수는 영내하고 대립적인 인물이어야 되는 거고, 기율부장은 뭐야? 학교 다닐 때 기율부장은 뭐였을까? 어떤 역할을 할까? 기율부장은 학생회 했잖아. 학생회 할 때 기율부장? 율자가 이제 법률, 규율, 기강 인을 잡는다. 야, 왜 너 교복 그렇게 입어? 왜 너 이거 배지만 안 달았어? 너 왜 이렇게? 이거 통제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자, 잘 모르겠네? 라고 해. 프로스님 말했으면 모르겠네? 모르잖아? 3번 줄반장 애들이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집단 논리와 힘에 의해 체제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었다. 줄반장 애들이 따로 있는가 본데 애들이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다. 누구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데? 영내 애들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데 네. 드러내지 못하는 건 얘네들이 세기 때문인 거지. 영내 애들이. 네. 겉보기에 학급의 기강이 서고 자치 능력이 향상돼 보이는 것은 겉보기에는 반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아까 여기에서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있잖아. 이면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영내가 반장이 돼서 반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억압과 착취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억압 체제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군. 그렇지. 겉으로 보이는 건 억압적 체제를 통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1, 2, 3, 4, 5번에서 성격이 달라 보이는 건 몇 번 같아? 제가 보기엔 3번? 맞아. 3번이 정답이야. 왜냐면 1, 2, 4, 5번은 얘네들이 영내 집단이라는 권력 집단이 너무 세서 이 다른 아이들이 저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실이 통제가 되고 그래서 이 교실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내용인데 3번만 그런 독재 권력에 맞짱 떠서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잖아. 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율부장 같은 건 통제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 봐도 종아 운수는 분명히 얘네하고 같은 편일 거란 말이지. 견제 세력이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럼 모르더라도 이제 그 머릿속에 여기 좀 이상한데? 그럼 시험 칠 때는 종아 운수 이 부분을 찾으면서 읽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정말 이게 정답인지 한번 지문을 살짝 한번 가보도록 할게. 지문을 다 읽지는 않을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하고 읽는 거야.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그러면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있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영내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그렇지. 나와 친구들, 반 친구들 할 때는 좋은 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영내나 이런 아이들이 할 때는 무조건 폭력 또는 억압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보자. 자, 또 학교도 바뀌고 했으니까 오늘은 자습 후에 반장 선출을 해보는 것이 학습이 될 것이다. 상급생이 됐으니까 그만큼 자치 능력도 생길 줄 믿는다. 그런데 석한이 말고 누가 의장 노릇을 했으면 좋을까? 이제 의장을 뽑는 거야. 누가 의장 되는지 다 알지 그러면. 누가 된다. 보기에서 누가 된다고 그랬어? 영내가. 누가 좋겠니? 메뚜기가 묻자. 선생님이 묻자. 꼬마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댔고 이영내요 라고 말하는 거지. 걔가 잘해요. 메뚜기가 영내를 불러내어서 반장과 함께 조용히 자습을 시킨 뒤에 자치회를 해라 이러고 훌쩍 나가버렸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몰라도 되지만 자치회는 스스로 뭔가 하는 민주적인 것인데 이 자치회가 안 된다는 거겠지. 몰라도 되지만 훌쩍 나가고 그러면 다니면 메뚜기는 반 아이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우리 벌써 보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줄거리에서 선생이 나간 뒤에 머쓱하게 서있던 영내가 교탁 앞에 비스듬히 걸터 앉아 애들은 다음 행에 잔뜩 기대를 가지면서 그를 올려다 보았고 영내가 말했다. 전부들 책을 집어넣어 오늘 오전에는 씨름대회를 연다.
책 공부 안 하는 거야? 애들이 손뼉을 치며 와글와글 책보를 쌓고 영내는 교탁에 발을 올려놓고 의자를 흔들며 말타는 신용을 했다. 헌병대장 사령부 뭐 이런 군사 용어들이 나오는 거야. 자, 자가닥 짜가닥 팡팡 이 새끼들 조용히 해. 이 말투가 벌써 억압적이지? 네. 영내가 은수에게 몽둥이를 주워오라고 명령하니 은수가 이제 나오는 그놈은 잽싸게 뛰어나가 강목 하나를 주워왔다. 종아, 또 종아 나오네. 은수야, 종아 이리 나와. 비실비실 웃음이 앞으로 나온 종아에게 영내가 말했다. 웃지마 임마. 이걸 갖고 스트리게 놀면 무조건 조기는 거야. 말이 좀 거세지? 무조건 때리라는 거야. 알았지? 종아는 가마니를 깔지 않은 흙바닥 통로를 강목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오늘부터 너는 기율부장이다. 그럼 이제 종아가 기율부장이야. 강목을 가지고 애들 때리는 거네. 네. 뭐야, 그게 반장하고는 다른가? 임마 중학교 교문 앞에도 못 가봤어? 완장 차고 서서 잘못한 애들 벌 주는 게 말이야. 기율부장. 은수가 항의했다. 그럼 나는 뭐야? 넌 뭐고? 이 새끼 나는 의장이잖아. 종아는 기율부장, 너는 말이지 총무. 반장보다 높은 거냐? 아이들이 킥 됐어. 그럼 여기에 반장, 영내, 은수, 그 다음에 종아. 얘네들 전부 다 같은 패가 되고 결국은 은수나 종아는 영내의 하수인들이 되는 거지 견제 세력이 아닌 거지.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제 답이 나와 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얘네들이 견제 세력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논리상으로만 봐도 벌써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은 다 읽지 않지만 지문을 읽을 때도 우리는 벌써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지 이 작품을 처음 봤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영내나 얘네들 이렇게 나올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쫄고 있다가 정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쭉 읽어나가면 그건 독재를 상징하니까 얘네들이 폭력을 쓰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거든. 자, 오늘 소설 첫 시간인데 지문을 읽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지문을 읽어 내려갈 것인가 라는 샘플을 보여준 거거든. 네. 그럼 이제 지문을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나가는 힘을 키우면 어떤 소설도 정리 암기 안 해도 된다 라는 거지. 앞으로 이게 우리가 소설을 읽고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 당연히.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줄거리를 읽고 그 내용을 짐작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반복이라고 생각하네.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현대소설이나 똑같이 지금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만 작품을 가서 범위에서만 읽어나가자. 당연히 예측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논리라는 건 별거 없거든. 이 기준의 범위를 주어지면 그 범위에서 어떤 게 있어도 설정돼야 되고 전개돼야 되는 게 논리거든. 요거만 알면 공부가 쉽겠지. 네. 오케이,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소설 이번에는 좀 더 어렵게 보기가 아닌 그냥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걸 통해서도 이 작품을 추론하고 이 작품을 읽어나갈 수 있는 힘 그걸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